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혼란스러웠던 8월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그래도 증시는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심란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겠지만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겠다. 이 같은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에서 시장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보다 신중함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8월 마지막을 장식할 PCE 데이터와 9월 첫날에 공개되는 고용 데이터를 보면 연준의 의사결정 방향을 얼추 더 선명하게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전반에 있어서 하나의 뇌관이 되어버린 중국 경제가 과연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를 수 있을 건가? 이 역시 심란한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은 둔화되고 있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 위기에도 중국 정부는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제기한 것이 증권거래세에 인하였는데 이게 자본시장의 장기적 훈풍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규모 부양책을 제시 못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산더미보다 더 큰 부채가 이미 강력하게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소폭이나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꽤나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일단 긍정적인 것은 26,000달러 위에서 어떻게든 지지를 받아보려는 움직임이고 아쉬운 점은 아직 갈 길이 멀어도 많이 멀다 이런 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가 큰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글로벌 송금 기업으로서는 거의 원조급 조상 이미지, 이 시조새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 웨스턴 유니온이 리플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회사가 그냥 그저 그런 수많은 송금 기업들 중 하나라면 이 역시 그저 그런 수많은 이슈 중 하나일 수 있겠지만 1851년에 문을 연 미국의 대표적인 송금 기업, 경쟁 기업을 꼽자면 머니그램 그리고 페이팔 대표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업들 모두 이미 크립토 블록체인 영역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서 있는 곳들입니다. 판때기 설정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기울었습니다. 더 이상 연준 의장의 멘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돌격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고 그럴 준비도 돼 있지만 올리더라도 신중하게 올리겠다. 시장은 여기에 담긴 여러 함의들 중에서 신중하게 올리겠다. 여기에만 방점을 찍으면서 이번 사이클 금리 인상 거의 종료됐다. 이제 관심사는 금리 인하 돌입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8월 마지막 날과 9월 첫날 잇따라 발표되는데 8월 31일에는 개인소비지출 PCE가 9월 1일에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공개됩니다. 일단 시장은 예측치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땡큐인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 연준의 정책 결정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좀 더 선명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컨트리가든 사태 이후 헝다그룹이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까지 했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은 사실상 꽤 미지근합니다. 증권거래세를 0.1%에서 50% 박앤세일 한다라는 정책을 제시하긴 했지만 상하이 증시는 1.1% 상승 마감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기회일 뿐 이 자체가 중국이나 홍콩 증시에 외부 자금이 밀려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선은 중국 공산당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사태 진압을 했을 법한 곳이 바로 다름 아닌 중국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소극적인 정책 대응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8년의 경우 중국은 4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제시한 전력이 있어서 그래서 더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차이점은 뭘까? 문제는 뭘까? 이건 두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부채 이슈입니다. 돈을 하도 지랄맞게 많이 찍어내서 경제를 부양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계 지점에 와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숫자가 확연히 보여줍니다. 2008년 당시 총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41%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79%를 넘어섰습니다. 15년 사이에 부채가 2배를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부문별로 보면 이게 상당히 더 골 때리는데 총 부채에서 가계 비중이 63.3%, 기업이 165%, 정부가 50%, 이 자체만 놓고 봐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 추이를 보면 이건 진짜 마탱이가 같습니다. 2018년 18조 위안 3,240조 원 수준이었던 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7조 8천억 위안 6,800억 원으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물론 이건 코로나 팬데믹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이 상황이 겹쳤기 때문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숫자 그 자체는 상당한 심각성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중국 경제의 25%를 떠받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의 침체, 가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빚으로 지탱되고 있는 현실, 여기에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까지 이런 걸 보고도 중국에서 경제 호황이 조만간 올 거라고 기대를 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넌센스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 지뢰들 가운데 하나가 터진다라면 중국 경제 충격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 충격파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아주 많이 매우 높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깝깝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의 이 같은 현실이 주는 인사이트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경제를 백업했던 부동산 산업의 대체제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산업을 통한 억지성 경제 부양은 지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영역을 4차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신산업 영역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건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 기대가 되고 있는 곳이 홍콩의 현실입니다. 홍콩 정부는 단순히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웹3 허브로서의 야욕을 내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미 구축한 곳, 이게 중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태세 전환이 중국 정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메타가 싹 다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지부진한 비트코인의 흐름에 아주 강력한 자극이 될 만한 임팩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반감기 이슈인데 반감기는 시간의 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에는 사실 좀 재미있는 국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만간 승인되진 않을 것 같고 승인이 되더라도 여차하면 내년 3월쯤 마지막 데드라인쯤에 승인이 돼서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 승인 상황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기대감을 자극하는 게 홍콩인데 홍콩의 경우에는 당장 내일 모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해도 사실상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서 이런 이슈 하나 들어와 주면 지금의 26,000달러 지지부진한 횡보 상황 역시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3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49%대 초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지부진한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4,800달러와 26,833달러 사이 구간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는데 이건 황소도 곰도 큰 베팅을 하지 않는 걸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동평균이 빠지고 있고 RSI도 과매도이기 때문에 곰 세력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황소 세력이 24,800달러 구간을 강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이 반등해서 26,833달러 위로 올라설 경우에 강세의 첫 번째 신호가 될 건데 이후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8,806달러를 거쳐서 3만 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마이클 반데포페가 장문의 글을 통해서 진단을 했는데 내용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정서, 가격 수준, 펀더멘털 이 세 가지인데 먼저 정서를 보자면 현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약세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뿐이고 대부분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상태다. 두 번째로 펀더멘털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기성 프로젝트들이 퇴출되고 있고 좋은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했고 한 달 안에 선물 기반 이더 ETF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가격인데 가격이 내러티브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약세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고 시장이 이미 새로운 상승장에 접어들었다는 걸 믿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10개월 전이다. 통상적으로 이 시기가 투자 심리가 가장 낮고 알트코인들은 보통 사이클 저점 부근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포지션을 축적하는 단계다. 그리고 2년을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 가격이 내러티브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점 이건 우리가 XRP를 통해서 너무 선명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가치와 시세가 비례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사이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단기 시세가 참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5달러 지지라인이 깨지면 0.41달러 후퇴 가능성, 반등할 경우에는 0.56달러, 이후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0.64달러, 이 정도 구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시세 흐름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말 의미가 큰 소식 더해졌습니다. 무려 웨스턴 유니온이 리플과 국제 송금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회사 CEO가 공개석상에서 직접 밝힌 겁니다. 웨스턴 유니온은 1851년에 문을 연 뉴욕 기반의 대표적인 미국 국제 송금 기업입니다. 19세기의 전신 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 200여 개국의 개인 송금, 기업 지출, 무역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쟁사로는 머니그램, 또 페이팔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까지만 듣고도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싶은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먼저 웨스턴 유니온 CEO가 밝힌 내용을 보면 리플의 기술과 XRP를 우리 회사와 통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솔루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웨스턴 유니온은 거래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훨씬 빠르고 훨씬 저렴한 리플 레저를 통해서 거대한 국경 간 송금에 대한 혁신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완전 대박.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지점은 이 회사의 경쟁 기업으로 꼽히는 머니그램, 페이팔 등입니다. 굳이 따지면 페이팔보다는 머니그램이 더 직접적인 경쟁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머니그램은 한때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소송이 발생하면서 치사하게 리플 버리고 대신 지금은 스텔라와 손잡고 있는 곳, 하물며 스텔라가 머니그램에 투자를 단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페이팔의 경우에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단행하면서 이미 블록체인 영역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결국 정답은 간단합니다. 기성 레거시 금융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디파이 혁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서서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우리의 송금 방식 역시 점차 이 방향을 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중심에 리플, 스텔라 이런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근데 또 스텔라는 리플에서 하드포크된 형제 관계다.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